자, 그 다음에 오늘 강의에 정말 하이라이트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오늘 요것만 들으셔도 오늘 강의는 그냥 게임 셋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구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해서 연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구매의 직전에 사람들이 어떤 콘텐츠를 보고 구매 결정을 많이 하는지 이 부분을 굉장히 또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간 MSG 포함해서 막 수천 개, 수만 개의 콘텐츠들을 제가 살펴보고 거기에 어떤 공통점들, 잘 되는 곳들의 어떤 공통점들을 제가 추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서 저만의 어떤 이론을 완성을 시켰는데요. 거기에서 내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요겁니다. 사람들은요,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딱 요거 하나예요.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라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라는 건 뭐냐? 자, 아까 앞에서 제가 자신이 직접 구매를 했어요. 직접 구매한 브랜드 경험이 좋았을 때 구매를 계속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아직 구매를 하기 전이에요. 그죠? 아직 구매를 하기 전인데요. 아직 구매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러면 뭘 참고를 할까요? 다른 사람의 브랜드 구매 경험을 간접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접 경험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판단 내립니다. 자, 요렇게 하면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바로 이해되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주말이나 이제 코로나가 없던 시절에 우리가 뭐 회식을 할 수도 있고 친구들 만나고 그러려면 강남이든 가로수길이든 뭐 홍대든 핫한 지역에서 만나죠. 그죠? 자, 핫한 지역에서 만날 때 뭐 만약에 가로수길에서 만났다, 뭐 홍대에서 만났다. 제일 먼저 뭘 하죠?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그걸 합니다. 홍대 맛집이나 가로수길 맛집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친구랑 어떤 데에 가서 뭘 먹을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적어 놓은 그 리뷰들을 보죠. 그것도 상위 노출되어 있는 리뷰 위주로 봐요. 그게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걸 봅니다. 그걸 보고 나서 몇 개를 봐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 여기 괜찮겠는데 오늘 여기 파스타 되게 맛있겠다. 오늘 뭐 와인에 파스타 뭐 하나 먹자. 뭐 이렇게 해서 파스타 집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선택의 과정에서 본인의 어떤 과거의 경험도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직접 체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순전히 다른 누군가의 구매 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서 판단 내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브랜드 간접 경험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실제로 컨설팅하고 교육시켰던 블로그들, 성공시켰던 블로그들을 사례를 통해서 제가 가설을 세웠고 실제로 제 교육생들 상대로 제가 대입을 해봤을 때 검증이 끝났어요. 이거는 완벽해요. 예.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만 보여주면 됩니다. 사람들한테.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만. 그러면은 맛집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업체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에 뭐가 있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대표적인 게 게시판 후기, 카톡 후기, 동영상 후기, SNS 후기는 요즘에 인스타그램 후기가 가장 많죠. 그 다음에 블로그 고객 후기,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애매해요. 우리가 직접 제작하는 간접 경험 콘텐츠라는 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제품을 판매하는 업자 입장에서 고객한테 제공하는 간접 경험 콘텐츠의 핵심은 제품 상세 페이지입니다. 상세 페이지에 우리가 다양한 정보들을 담아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 후기예요. 이거는 블로그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업자가 고객한테 판매한 후기를 적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게 엄청나게 잘 먹혀요. 자, 세 가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셨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카카오톡 간접 경험 콘텐츠예요. 보시면은 뭐 왁싱을 했는데 뭐 얼굴이 더 깨끗해 보이고 정리된 느낌이어서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고객과 주고받은 카톡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뭐죠? 이거는 별점 후기 같은 거 네이버에 그죠? 남긴 거 이런 것들도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이렇게 이미지와 함께 리뷰를 남기는 거 그죠? 포토 후기. 그 다음에 블로그 고객 후기 그죠? 블로그 고객 후기.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자, 여기 보시면 P-31이라는 요런 업체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좀 건조해서 목이 메이네요.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P-31이라는 이런 데를 이제 들어오시면 보세요. 여기는 제품 상세 페이지가 요거 끝이에요. 그리고 밑에 뭐가 올라와 있죠?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후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그죠?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후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후기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자, 지금 이 신발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봐야 의미 없어요. 이거는 그냥 최소한으로 해도 돼요. 중요한 건 뭐냐? 고객들이 보고 싶은 것은 다양한 모델, 다양한 코디, 그죠? 다양한 코디, 그 다음에 다양한 장소, 이런 각각의 어떤 장소와 다양한 옷 코디에 맞춰서 이렇게 셀럽들이 입은 모습, 이게 전형적인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인 거죠. 이걸 그냥 많이 보여주면 많이 보여줄수록 그냥 이거를 통해서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뭔가 가늠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입었을 때는 나도 요렇게 잘 입고 다니는데, 요런 스타일로 나도 잘 입고 다니는데 요렇게 입었을 때 요렇게 어울리네,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늠하기 시작해요. 자, 이래서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가늠이라는 뜻이에요. 가늠이라는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사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제가 블로그 로그인해서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했던 이제 여기 사례도 괜찮고요. 이충은 가발 연구소였죠. 여기를 검색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충은 가발 연구소라는 이런 연구소 블로그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여기 일단 들어왔을 때 느낌 자체가 브랜드 컨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벌써 브랜드의 어떤 느낌 자체가 여기 누가 봐도 가발을 하는 곳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핵심이 뭐예요? 구매 전환을 시키기 위한 전화번호죠. 예약 전화를 받아야 되니까요. 메인에 잘 나와 있죠. 배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매장 운영 시간 안내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오죠? 매장 소개. 매장 소개에는 자신에 대한 소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학력, 경력, 이런 걸 왜 해놨어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겁니다. 이것도 이성적 구매 신뢰 포인트를 따기 위한 하나의 장치죠. 그 다음에 가발 가격 궁금해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 가격에 제일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죠. 보니까 뭐 하이모나 다른 데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근데 방송 연예인 협찬했던 게 있네. 보니까 방송 연예인들한테 협찬했던 요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런 건 뭐죠? 이성적 매출 신뢰 포인트에서 플러스 알파가 요소가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이 사람이 나름 굉장히 인지도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오시는 길도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만한 요소는 뭐예요? 가발 착용 모습이겠죠. 자, 만약에 나는 30대인데 내 상태가 지금 이래. 지금 내 상태가 이래요. 너무 힘들어. 근데 가발을 썼을 때 이렇게 바뀐다.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가발을 썼을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완전히 달라졌죠. 이러면 누가 이거를 보고 전화를 안 하겠어요? 당장 전화를 하겠죠. 그죠? 이런 게 전형적인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고, 지금 이충 가발 연구소에서 올린 이거는 뭐예요? 판매 후기죠. 판매 후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품 상세 페이지와 판매 후기가 대표적인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 업체 입장에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는 간접 경험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으로 먼저 보죠. 그러면 이웃 블로그 중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는 저기 꼬맹이 여성이 운영하는 데인데요. 여기는 자기 아빠가 저기 블랙박스라든지 카오디오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조부터 설치까지 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일상 같은 거를 이렇게 일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장착 후기라고 돼 있죠. 자, 이런 데는 굉장히 콘텐츠가 걱정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카오디오라고 보자고요. 카오디오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카오디오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 차량의 종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포르쉐 차량을 운영하거나 뭐 폭스바겐 골프, 카오디오 후방 카메라, 내가 골프라는 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은 자신의 차량에 어울리는 오디오가 뭔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서 나랑 비슷한 차량인데 이 사람은 요런 카오디오를 장착하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를 요렇게 장착을 했네. 요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해요? 가늠하게 되는 거죠. 내 차에 이 사람 차랑 나랑 똑같으니까 내 차도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네? 이런 걸 가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뭔 판단을 내려요? 구매를 할지 말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도 전형적으로 판매 후기를 활용한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는 예전부터 꾸준하게 잘 운영을 해오고 있고, 요즘에는 한 1000 정도로 방문자가 줄어들었는데 하여튼 꾸준하게 잘 운영을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지금도 뭐 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이제 이런 일상적인 얘기들도 올리죠. 블로그 주인장이 이제 자신의 개인 일상을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죠? 자, 요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매 플랫폼에서는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블로그를 구매 플랫폼을 쓸 때는요, 요거는 적어 놓으세요. 블로그를 구매 플랫폼으로 쓸 때는, 이성적 구매 신뢰 포인트를 구축할 때, 자신의 일상을 소개해서 인간적 신뢰 포인트까지 구축하면 더욱 완벽해진다. 왜냐하면 이건 블로그만의 특징이에요. 블로그는 사람들이 보통 브랜드가 운영을 하더라도 약간 개인이 운영하는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로그의 주인장을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근데 그 블로그의 주인장이 뭐 믿을만하고 나와 비슷한 그냥 뭐 평범한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그 블로그 주인장이 인간적인 매력이 더 가는 사람이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폭발적인 파괴력을 발휘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세팅하는 건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연기 이야기라는 블로그인데요. 여기도 이분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구매 플랫폼으로 했고요. 이분은 거의 망해 가다가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기사 회생된 사례예요. 그리고 이 블로그를 이렇게 구성을 굉장히 잘 짰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의 프로필이라든지 브랜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잘 소화를 해냈어요, 이분이. 그래서 완전히 자기가 여태까지 모든 거를 잘못 알고 있었다.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다 갈아엎고 리빌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꾸준하게 자기가 원하는 어떤 커리큘럼대로 콘텐츠도 올리고, 그리고 또 뭘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나올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었어요, 이분은. 이 유튜브 채널이 왜 녹색으로 나오지? 김태성의 연기 아카데미 나오죠? 그죠? 여기에 자신만의 이런 동영상들을 이렇게 올려놓는 겁니다. 그죠? 연기 이야기 아카데미. 그죠? 그렇게 해서도 효과를 많이 봤고요. 자, 빌드업을 잘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는 저기 평택에 있는 카센터예요. 카센터도 뭐겠어요? 판매 후기를 보여주면 되겠죠. 판매 후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브레이크 파열 판 스프링 교환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은 브레이크가 파열돼서 판 스프링이를 교환하는 거를 과감 없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찍어서 보여주죠. 과감 없이.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뭐 합성 엔진 오일 교환. 그러면 이 차량은 참 좋은 게요. 블로그에 참 최적화되고 잘 어울리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 차량과 관련된 업종이에요. 왜냐하면 차량의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종류별로 사람들은 자기 차량을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별로 그냥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그게 다 콘텐츠입니다, 여기는. 뭐 엔진 오일 갈아 끼는 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량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이 차량 부분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가감없이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오셔라 하니까 실제로 오고, 한 가지 이분한테 예전에 제가 들었을 때 조금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서울에서 엔진 오일을 갈기 위해서 자기한테 오시는 고객들이 있대요. 그건 자기도 좀 이해가 안 간대요. 네. 엔진 오일은 아무 데서나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 피너투는 지금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제가 컨설팅 했던 업체고요. 지금도 어느 정도 운영은 잘 하고 있네요. 여기는 그냥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웹툰에 대해서 약간 미리보기 형식으로 제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입니다. 여기는 미리보기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죠? 자, 전형적인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를 운영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이제 컴퓨터. 자, 영상 편집 PC다. 전문가용 PC 같은 걸 조립 판매하는 용산에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상단에 자신의 어떤 연락처 중요하겠죠. 위치 정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 이제 이것도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컴퓨터에 먼저 부품들을 소개를 합니다. 하나씩 소개를 하고 이 부품들을 조립하는 스펙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제작하는 과정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죠?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위치 또 정보 제공을 하죠. 전형적인 브랜드 간접 경험 콘텐츠로 성공한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례를 보시면 굉장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자, 여기는 바나왁싱이라는 업체인데요. 일단 브랜딩 요소
컨셉 굉장히 깔끔하고 잘 돼 있죠. 누가 봐도 왁싱을 하는 업체라는 걸 알 수 있는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바나 왁싱은 통증 없는 완벽한 왁싱 시술을 자랑합니다. 이건 뭐예요? 브랜드 핵심 이미지이면서 브랜드 슬로건이에요. 왜? 통증 없는 완벽한 왁싱 시술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뭐 요런 연락처, 영업시간 굉장히 구성이 깔끔하게 잘 돼 있죠. 그 다음에 왁싱에 대한 안내, 그죠? 이분이 대표님이에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사연이 있어요. 이분은 부동산에서 오프라인 샵을, 1층에 샵을 계약을 했다가 부동산 사기를 당해요. 그래서 돈을 다 날립니다. 그래서 남은 돈 가지고 그냥 오피스텔 조그만한 걸 하나 얻어서, 이제 오피스텔이니까 오프라인의 매장이 아니다 보니까 홍보, 이렇게 로드 손님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무조건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를 선택을 했고, 그래서 요 블로그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요런 식으로 세팅을, 돈을 좀 투자를 해서 잘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성공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게 성공 포인트냐면 카톡 후기. 카톡 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요런 거죠. 자, 감사해요 언니, 신경 써줘서 감사해요, 왜 평점이 좋은지 알 것 같아요, 이런 카톡들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간접적으로 어필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객들한테 잘한다,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와, 이런 뜻이겠죠. 예. 자, 여기도 고객하고 주고받은 카톡을 이렇게 가감없이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의 성공 포인트는, 이분은 욕심을 안 부렸어요. 주로 자신의 지역, 마포 쪽에 있거든요. 마포 왁싱, 공덕 왁싱에서 자신의 지역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가락시장 과일 판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가락시장 과일점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의 지역 키워드를 좀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죠. 동물병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본인의 지역 키워드 위주로 포스팅을 처음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거기에서 고정적인 손님을, 단골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365일 쉬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손님이 많이 와가지고 계속 매일매일 풀 예약을 달성을 하셔서, 그래서 한 달 매출을 한 1,500 정도 올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인 샵에서 한 달 매출을 1,500 정도 올린다라는 건 거의 정말 최대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1인 샵에서. 지금도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빠네 패밀리 한번 보죠. 아까 제가 오빠네 패밀리라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은 중고차 전문 오빠네 패밀리라고 되어 있죠. 이분도 요즘에는 좀 블로그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과거에 너무 좋은 사례여서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컴맹이셨어요. 컴맹이셨는데 이제 굳이 저한테 배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원격으로 광주에 계신 분이어서 온라인으로 이제 1:1 과외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잘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나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분들이 100% 제가 하라는 대로만 그냥 하니까 더 효과가 폭발적으로 좋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스토리텔링 하는 법까지 다 배워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포토로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맞이하는 과정, 그죠? 이런 것들을 간접 경험 콘텐츠로 다 보여줍니다. 그죠? 그 다음에 고객과 이런 거 인적사항 적고 이런 얘기들, 약간 위트도 있죠. 그 다음에 고객과 직접 중고차를 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보여줘요. 그죠? 근데 이런 거 차분차분히 보다가 첫 번째 차량은 괜찮긴 한데 우리한테는 맞지 않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래서 쿨하게 또 두 번째 차를 보러 갑니다.
저 두 번째 차를 봐요. 근데 두 번째 차도 별로네. 그죠? 두 번째 차도 별로야. 그리고 세 번째 차를 또 보러 갑니다. 세 번째 차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차는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죠? 흥정을 하기 시작하고 요즘은 시골 분들이 더 돈이 많으시던데 하면서 어느 정도 흥정이 됐나 봐요. 근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또 뭔가를 강조를 하고 있죠. 뭐 시운전할 필요 없고 계약서 쓰러 가자고 하는데 시운전이 필수라는 걸 강조하고 있죠. 이런 건 뭐예요? 이 사람이 비즈니스에 임하는 자세, 브랜딩 철학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모든 중고차를 보러 와서 환영하는 단계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중고차를 사서 나가는 단계까지 완전히 A부터 Z까지를 풀로 보여줬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도 저기에 갔을 때 똑같이 저런 방식으로 대접을 받겠구나라는 걸 미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가늠할 수 있는 거죠. 가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때 저희가 처음 알았던 어떤 포인트인데요. 중고차 시장이 워낙에 이 사기꾼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딜러가 믿을만 하잖아요. 그게 검증이 되는 순간 전국에서 구매를 하겠다고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사례예요. 이분은 광주에서 그냥 먹고 살라고 이거를 자기가 배워서 했는데 갑자기 전국에서 문의가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주도에서도 중고차를 사러 와요. 그때 이제 처음 안 내용인데요. 중고차 시장에서는 딜러만 믿을만 하면 사람들이 10만원, 20만원 정도 차비 들여서 차를 몇천만원짜리 차를 사겨 오기 때문에 최소 1000만원 이상 정도 할 거 아니에요. 중고차도. 예. 그런 큰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딜러만 믿을만 하면 어디든 간다. 예. 이게 중고차 시장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나중에는 브랜딩에서 광주라는 단어를 빼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원래 여기에 광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떼버렸어요. 왜? 전국구니까 이제. 자, 그래서 댓글들 보시면 왜 인제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엄청나네요. 뭐 멋져요. 뭐 이런 댓글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대박이 났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간이 오버돼 버렸네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제 대충 이해가 되시죠? 어떤 개념인지, 예.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제 빌드업을 만들어 나가야 될지. 자, 잠깐만요. 질문을 조금 볼게요. 자, 황은하님이라고 하셨죠. 황은하님. 자, 블로그라는 매체는 전문 체험단은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자, 만약에 이제 우리 브랜드 상품으로 뭔가를 제품을 판매하는데 우리 상품에 대해서 검색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검색을 해봤는데 사람들의 구매 후기가 별로 없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브랜드를 사람들이 많이 구매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블로그 체험단을 하는 겁니다. 왜? 콘텐츠를 누적시켜 놓기 위해서. 물론 체험단을 하면 바이럴적인 효과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과 체험단을 운영하는 거는 결코 똑같은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영하는 거는요. 내가 이걸 구매 플랫폼으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블로그를 뭐 티스토리나 다른 블로그 플랫폼을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블로그는 그냥 네이버 블로그를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블로그가 효과 있는 이유는 블로그 검색 영역에 노출이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는 네이버가 70% 이상 검색을 하죠. 그래서 당연히 네이버를 하셔야죠. 예. 내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라면.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티스토리 블로그로 해서 구글 검색에 노출을 잘 시키고 나는 구글 위주로 전략을 짜겠다. 거기에다가 뭐 SNS 연계시켜서 뭔가 나만의 뭐 별도의 전략이 있다. 그러시다면 티스토리 하는 걸 굳이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뭔가 마케팅을 좀 잘 알고 해본 분들이 그런 걸 좀 잘 하지.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티스토리는 어려워요. 예. 별로 효과를 못 봐요. 예. 링크? 어떤 링크를 올렸죠? 링크를 올리셨다는데? 링크, 뽀롱뽀롱님이 무슨 링크를 올리셨나요? 뽀롱뽀롱님 링크 안 보이는데요? 링크를 올려주세요. 본인의 블로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지금 유튜브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자, 동물병원은 동물병원 사례 말고 제가 이건 조금 징그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너무 잘하셔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마인드로 하시면 돼요. 여긴 아닌데 왜 여기가 나오지? 잠시만요. 그분이 화상을 다루시는 분인데 잠시만요. 제 즐겨찾기에 있을 거예요. 블로그가 어디 갔냐? 블로그가 왜 안 나오지? 블로그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커머스, 디지털 마케팅, 포스트 코스, 블로그 관련, 자연재생 한의원이구나. 여기구나. 자, 이분 같은 경우 좀 징그럽죠. 좀 징그럽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참고를 해야 되니까. 이분 같은 경우 굉장히 블로그를 잘 운영하고 계세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자연재생 한의원이라는 데인데 뭐 이런 화상 치료를, 화상 환자들이 오면 화상 치료를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조금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고통스럽고 힘든 이런 과정들을, 이런 얘기들을 좀 진실성 있게, 좀 진정성 있게 이렇게 포스팅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그러면은 동물병원도 마찬가지죠. 약간 내가 정말 동물을 사랑해서 이 병원을 운영한다라는 이런 원장님의 어떤 인상과 느낌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이 동물병원에 오는 목적이 굉장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접종 예방도 있을 거고, 무슨 수술도 있을 거고, 뭐 어떤 간식을 사러 올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동물병원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제 찍어서 제공을 하시는 거죠. 예. 그게 일단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하시는 지역, 위치 키워드를 조금 이제 넣어서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어 내시기만 하셔도 금방 효과가 나오실 거예요. 예. 효과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예. 또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본인 블로그 링크 안 보이는데요, 뽀롱뽀롱님. 링크 안 보여요.
링크 같은 거 여기에 못 올리게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뽀롱뽀롱님 블로그 이름을 알려주세요. 이름을. 그렇죠. 은하님 같은 경우는 이미 자사몰과 스토어팜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자사몰과 스토어팜 중에서도 둘 중에 이제 우선순위가 첫 번째 구매 플랫폼이 되는 거죠. 되는 거고, 나머지 하나는 보조 구매 플랫폼이 되는 거고, 블로그는 이제 그것과 연계시키는 마케팅 작업을 해야죠. 블로그는. 예, 은하님 같은 경우는. 예. 그거를 또 구매 플랫폼으로 가져갈 필요는 없죠. 탑케어 동물 의료원요? 예, 한번 검색해 볼게요. 탑케어 동물 의료원. 여기네요. 탑케어 동물 의료원. 그죠? 일산 고양 화정 쪽에 있으시네요. 우리 병원 이야기 8월의 주인공. 뭐 구성이 잘 돼 있으신데 지금 브랜딩이라든지 뭐 이런 구성이 뭐 나쁘진 않으신데, 그리고 콘텐츠도 나빠 보이진 않으신데 전체 보기. 자, 에헤이,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저품질 요소예요. 지금 제목이 계속해서 똑같은 제목을 쓰셨죠. 거기에다가 지금 제목에 탑케어 동물 의료원이라는 상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당연하죠. 예, 이거는 저품질일 가능성이 커요. 자, 운영을 잘못하셨으니까 그렇죠. 컨셉은 잘 잡으셨는데 아깝네요. 안타깝네요. 자, 이런 거는 전형적인 잘못된 사례고요. 너무 잘못 배우셔서 그래요. 이런 거는 콘텐츠는 뭐 나쁘지 않게 쓰신 것 같은데 인터넷에 폰 이미지 이런 것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무조건 이미지는 내가 직접 만든 이미지를 쓰셔야 되고, 이런 거 일단은 요거 다 빼야 되고요. 요거. 그리고 수정도 하루에 너무 많은 걸 수정하셔도 안 돼요. 수정도 하루에 한두 개 정도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산 고양 화정 24시 이거 왜 넣은 거예요? 다 똑같이. 자, 이렇게 똑같이 계속 집어넣으면 안 돼요. 제목은 매번 달라야 되고, 제목이요 50% 이상 똑같으면 안 돼요. 통상적으로 한 60-70% 정도인데 그냥 제가 그냥 50%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다르게 해야죠. 제목은. 그리고 항상 키워드도 내가 노리는 키워드도 다르게 해야 되고, 강아지 여름 보양식에 대해서 했다 그러면 오늘은 뭐 강아지 여름 보양식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보양식은 뭐 이런 식으로 했었어야죠. 그죠? 그렇게 해야지. 이거 계속 똑같으면 이거 큰일 나요. 이거는 하루에 한두 개씩 이거 계속 수정을 해서 나가세요. 키워드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요것만 건드려서 수정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살아날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요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거 지금 보세요. 요거 지금 해시태그 잔뜩 집어넣었죠. 이거 하나만 딱 하셔야 돼요. 해시태그는 1 포스팅 1 해시태그입니다. 1 포스팅 1 해시태그 하나만 하셔야 됩니다. 문제점이 많으시네요. 예. 자, 뭐 하여튼 딱 봐도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뭐 제가 주로 하는 비즈니스가 뭐냐면요,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좀 많이 해요. 지금 딱 봐도 지금 문제점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컨설팅도 하고, 지금 현재 이 업체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진단해주고 이제 플랜 짜주고, 이런 컨설팅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마케팅 닥터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전화번호도 있고 뭐
문의 남기는 뭐 문의 폼도 있고 하니까요. 이런 데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카톡도 있고 하니까요. 뭐 편하신 대로 문의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광고 대행이나 디지털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제대로 좀 대행을, 바이럴이 아니고 데이터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할 경우에는 구글 뭐 애널리틱스부터 다 세팅을 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까지 해서 데이터 마케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까지 결합을 해서, 그렇지 않고 바이럴 쪽이다 그러면 그거는 또 바이럴에 맞게 뭐 인플루언스를 하든 뭐 다양한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케팅 대행을 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시거나 뭐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